포항공대 화학과의 앞에 스크럼블리쿠라 쪽에서 블록 폴리머 필름에서 오더링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블록 폴리머를 이용해서 띵필름을 만들고 그 띵필름을 통해서 나노 홀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홀을 사이즈를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블록 폴리머의 모폴로지는 실린드리컬 모폴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직 배양을 실린드리컬 모폴로지를 수직 배양을 시켜서 이제 수직 배양이 된 PML 도메인을 이제 애칭을 해놓고 나면은 나는 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홀에 메탈이나 다른 물질들을 채워서 이제 코발트와 같은 그런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있는 그런 메탈을 채우면은 이제 전용 매체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여기에 실리콘 옥사이드와 같은 그런 물질을 채우면은 이제 바이오 사이클로식 머티리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 폴리머가 셀프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장점이 많은데 반면에 셀프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가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더링이 두 블락에서 오더링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분자량이 너무 작아지면은 오더링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도메인 사이즈에서의 로우 리미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이 너무 커지면은 키네티컬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자량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레귤러 패턴이 잘 형성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러한 로우 리미트를 어떻게 0 나노미터 사이즈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집중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개념은 리필 블록 폴리머에 호모폴리머를 섞는 것입니다. 이제 호모폴리머를 섞었을 때 호모폴리머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는 호모폴리머의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호모폴리머의 분자량을 굉장히 높은 분자량을 삼으려면 호모폴리머가 이쪽에 매트릭 스파크와 세그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분자량의 호모폴리머를 삼으려면 이렇게 유니폼한 솔루레이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은 분자량의 호모폴리머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호모폴리머를 선택적으로 빼낼 수가 있다면 이렇게 요만큼에 해당되는 작은 홀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로 PSPMA 다이블록 폴리머의 7대3 해당되는 다이블록 폴리머 사용해서 PMMA 도메인을 만들고 여기에 18K의 PMMA 호모폴리머를 섞었습니다. 18%만큼 섞었습니다. 여기서 웨이트 퍼센트는 이 PMMA 도메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웨이트 퍼센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셀프레 그리고 ASCIIX를 사용해서 PMMA를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고 AFM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홀의 이미지를 알 수가 있었고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필름을 이제 서피스에서 바텀까지 다 홀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필름을 프로틴 시킨 후에 바텀을 다시 AF를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으로부터 홀이 위에 서피스에서 바텀까지 모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홀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단면을 AF를 찍으면 채널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필름을 탑 부분에 필름 위에 바텀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올려놓고 이 단면을 AF를 찍었을 때 이런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홀은 서피스에서 바텀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게 이런 식으로 PMMA 호모폴리머를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세틱 PMMA의 셀렉티브한 그런 솔벤트지만은 필름 자체를 약간 소외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58%를 넣을 때하고 18%를 넣을 때하고 폴의 사이즈가 달라야 하는데 그렇게 구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었는데요. 이제 그 방법으로 이 방막에 상온에서 오존을 조사를 하면은 엑스포저를 시키면은 폴리스타렌은 이렇게 아주 하드한 그런 오를 만들게 됩니다. 경화가 돼서 하드한 오를 만들게 되고 PMMA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PMMA에 데빌로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막을 아스텍스에 오랫동안 담궈둬서 홈모폴로 완전히 빼내고 다시 170도에서 어니링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스웰링 되어 있는 PMMA 체인이 새로운 환경에 다시 재별이 되기 때문에 홈모폴리머로 완전히 치료가 되고 항상 넣어준 홈모폴리머 양에만 의존을 하는 폴리사이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홈모폴리머의 분자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할 때 이제 홈모폴리머를 도메인의 중앙에 위치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자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분자량이 너무 높아지면은 그 블락코폴리머의 레귤러한 패턴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자량을 낮추면은 그 미시브한 영역이 증가하지만은 단점은 분자량이 낮은 녀석이 낮은 폴리머가 그 서비스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블락코폴리머의 오더링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그 홈모폴리머가 도메인의 중앙에 위치하면서도 미시블한 영역이 큰 그러한 그 홈모폴리머의 분자량을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자량의 로어 리미트와 하이어 리미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2K와 127K를 사용했습니다. 12K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080%를 쓰든 1080%를 쓰든 항상 이렇게 그 수직 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티크니스는 아무리 변화를 주어도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K는 적당하지 않은 12K 이상의 분자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7K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직 배합은 잘 되는데 이러한 디펙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27K도 적당하지 않은 분자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K의 홈워 PMMA와 60K 홈워 PMMA를 사용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수직 배합과 디펙트가 없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이미지를 프레이 트랜스폼 시키면은 레티스 간의 그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레티스 간의 거리가 어떤 특정한 분자량, 홈모폴리머 분자량 이상에서는 계속 중첩, 이런 식으로 웨이트 퍼센트에 상관없이 중첩이 되는 그런 분자량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세모는 29K이고요. 이제 역삼각형은 60K인데, 이 두 분자량이 이렇게 30K에 해당하는 그런 분자량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페이싱의 레티스 디스턴스의 변화가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30K 이상의 홈모폴리머 분자량에서는 이제 홈모폴리머가 PMMA 도메인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적당한 분자량은 30K를 사용해서 좀 더 미시빌리티 영역이 넓은 30K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30K는 제가 사용한 블락코폴리머가 81K이고 그래서 7대3 구성이기 때문에 PMMA 격대가 25K입니다. 그래서 29K는
그거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어서 60K, 즉 2.5배에 해당되는 그 60K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홀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PMMA를 0%를 섞은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1.5%, 9%, 22 웨이트 퍼센트를 섞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홀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웨이트 퍼센트, 증가하는 웨이트 퍼센트라서 굉장히 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엑기스 도메인 간의 거리도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PMMA 파트가 TM을 찍을 때 데그레이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료포로 오랜 동안 스테이를 시켜서 PMMA 파트 안정화를 시키고 TM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니트 블라크 폴리머에서 호모폴리머가 첨가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도메인들이 스트럭처가 형성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레터럴한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그 다이블로커 폴리머의 레터럴 방향의 개수가 이렇게 5개라고 할 때 호모폴리머가 들어가서 이게 증가한다면 이 구조가 스트럭처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익스텐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터럴 방향의 다이블로커 폴리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제 호모폴리머가 들어와서 볼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호모폴리머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높이만 증가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체크를 해본 결과 높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TM 이미지의 프리 트랜스폼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 일단 프리 트랜스폼을 시켰을 때 그 이미지는 형태가 모두 동일합니다. 거의 완벽한 그런 원형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것의 관전 의미는 스트럭처는 이 니트 블록 폴리머와 호모가 27 웨이트 퍼센트가 들어갔을 때 모두 스트럭처의 형태는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스페이싱, 디스페이싱을 측정을 했을 때 니트 블록 폴리머에서 호모 폴리머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러한 식의 시그모이드al 증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결국에 동일한 스트럭처를 갖고 그것이 결국에 팽창되는 그런 효과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홀의 사이즈를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컨셉이 될 수가 있는데요. 홀의 사이즈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헥사곤을 유니트 에어리어로 가정을 할 때, 지금 이 검은 부분은 스타일엔의 부분이고, 저게 회색 부분은 이제 PMMA 블락에 해당되고, 하늘색은 호모폴리머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호모폴리머의 면적,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폴리사이렌 파트와 PMMA 블락 파트분의 PMMA 파트는 이외에 그 블락 폴리머 자체의 볼륨 프랙션이 해당되고, 그리고 이 부분, 이 PMMA 블락과 PMMA 호모, 이거의 비율은 우리가 넣어준 호모폴리머의 웨이트 프랙션이 해당됩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리고 또 오존을 그러면 PMMA가 제거가 되면은 요만큼 해당되는 홀의 사이즈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존으로 PS를 경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경화에 의한 그런 그 홀의 에어리어의 생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화에 의한 이펙트는 이렇게 여러 개의 헥사곤을 생각했을 때
폴리사이렌 파트가 경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경화를 시키고 나서 이것의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저게 PMMA의 최이 플렉스블 하기 때문에 경화가 일어날 때 이 하이트를 줄이는 방향과 레터럴 방향의 두 방향으로 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화가 이쪽 레터럴 방향으로 일어나는 그런 컨트리뷰션만큼 이 중앙에 홀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게 되면은 홈폴리머의 자체에 의한 그런 에어리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링킹에 의한 에어리어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마지막 에어리어는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이것으로부터 그 홀의 사이즈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링킹에 의한 그런 에어리어의 변화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홈폴리머 자체에 의한 에어리어의 제너레이션은 이 라인에 따라가서 결국에 두 개를 더하면 파이널한 그런 에어리어가 형성이 되고요. 이것으로부터 생성되는 홀의 다이아미터를 계산하면 이런 실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팟들은 물론 오차를 가지지만은 TM 이미지로부터 구해낸 그런 실제 데이터입니다. 오차의 그 레인지를 넣어야 되는 제가 깜빡하고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홀의 그 디스트리뷰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제 실성과 실제 데이터가 잘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점선은 PM의 전체를 UV를 애칭을 해놓고 홀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성될 수 있는 홀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8%의 PMMA를 홈폴리머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12 정도의 홀의 사이즈와 30 나노미터 정도의 홀의 사이즈를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블록 폴리머와 호모폴리머 믹서를 각막에 사용했을 경우에 나노홀이 굉장히 잘 컨트롤될 수 있고 예상될 수 있으며 실제 데이터가 잘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나노에서 18나노까지 제너레이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5나노는 크로스링킹 덴시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1나노든 여러 가지 영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럴 디스턴스 도메인 사이즈도 역시 잘 예측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실제 니트 블록 폴리머를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작은 홀의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으며 이것이 그 니트 블록 폴리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메인의 사이즈나 레티스 디스턴스의 레인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